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인류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누군가를 정말 공정하게 판단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소문이 아니라 증거만이 아니라 심지어 법조차도 아닌 한 인간을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말입니다. 체코의 작가 카렐 차페크가 쓴 이 작품의 제목은 늙은 죄수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범죄 이야기처럼 시작되지만 점차 죄와 정의, 자비,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의 복잡함에 대한 깊은 철학적 이야기로 변해갑니다. 그럼 어떤 심오한 이야기가 펼쳐질지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늙은 죄수의 이야기, 카렐 차페크. 도둑을 잡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도둑이 자기가 훔친 물건의 주인을 찾는다면 그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며칠 전 나는 작품 한 편을 써서 인쇄소에 보냈다. 인쇄된 것을 읽어 내려가니 비슷한 것을 어디선가 읽은 듯한 언짢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이야기의 소재를 누구에게서 훔쳤냐고. 사흘 동안 나는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돌아다녔다. 그렇지만 누구로부터 이야기의 소재를 차용했는지 알 수 없었다. 결국 나는 한 나이 지긋한 친구를 만나 사정을 얘기했다. 이번 작품을 누군가에게서 베낀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나는 첫눈에 알아보았네. 나의 친구가 말했다. 자네는 안톤 체호백에서 훔친 것이라네. 곧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다. 후에 나는 한 비평가 친구에게 말했다. 자네는 믿지 않겠지만 종종 작가들은 표절을 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네. 예를 들어 나의 최근 작품도 어디에선가 훔친 이야기야. 알고 있네. 비평가 친구가 말했다. 모파상에게서 훔친 이야기더군. 그래서 나는 가까운 친구들을 모두 만나보았다. 범죄의 좁은 길로 한 번 발을 들여놓으면 언제 되돌아와야 하는지 모르는 법이다. 나는 그 이야기를 고트프리드 켈러, 디킨스, 찰리 루이 필립, 함순, 슈토돔, 하디, 안드레예프, 레이몽, 그런 일련의 작가들에게서 훔쳤다. 한 사람이 사악한 길로 깊게 빠져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위의 이야기를 들으니 살인자는 찾았는데 그에 해당하는 살인사건은 찾지 못한 사건이 떠오른다. 독자 여러분은 나 늙은 죄수 보베크를 장본인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나는 그 살인자가 있던 교도소에서 반년 동안 수감되어 있었다. 그곳은 팔레르모에 있었다. 내가 그곳에 있었던 것은 나폴리에서 배를 타고 갈 때 내 손에 넣은 여행 가방 때문이었다. 나에게 그 살인자에 관해 얘기해 준 사람은 교도관이었다. 그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는데 나는 가끔 그에게 카드 놀이를 가르쳐 주었다. 어느 날 두 경찰은 그가 붓데라를 향해 있는 힘을 다해 달리는 것을 목격했다. 그곳은 악취 나는 만과 연결되는 곳이었다. 경찰은 그를 잡았다. 그는 손에 단도를 들고 있었는데 피가 떨어지고 있었다. 경찰은 그를 경찰서로 데려가서 누구를 해치웠는지 물었다. 그는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큰 곤경에 빠집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더 이상의 진술을 들을 수 없었다. 물론 경찰들은 곧 시체를 찾기 시작했지만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에 사망 신고를 조사했다. 하지만 모두 숙환이나 말라리아 같은 병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었다. 경찰은 다시 그에게 갔다. 그는 카스트로 지오바니에서 온 마르코 비아지오라고 했다.
자신은 떠돌이 가구 제조공이라고 했다. 그리고 어떤 기독교인을 20번이나 찔러 숨지게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누구를 죽였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리고 하늘이 내리는 벌을 받겠다며 머리를 바닥에 쳐박았다. 교도관은 그러한 참회는 보지 못했노라고 했다. 경찰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사람이나 사건들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 경찰들은 마르코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며 거짓 진술을 한다고 생각했다. 경찰은 그가 가지고 있던 단도를 대학에 보냈다. 칼에 묻은 피는 사람의 것이며 심장을 찌른 것이라고 했다. 어떻게 그런 분석이 나왔는지는 묻지 마시기를. 나도 잘 알 수 없으므로. 이제 경찰들은 어떻게 할까? 살인자는 있지만 살인 사건은 없었다. 피살자가 밝혀지지 않은 살인자를 법정에 세우는 것은 그리 좋은 모양이 아니다. 정확한 시체가 있어야 한다. 그러는 동안 마르코는 계속 기도를 하며 무언가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의 치명적인 죄를 벌받을 수 있도록 법정에 보내달라고 사정했다. 경찰은 그에게 말했다. 마르코, 구형받고 싶으면 누구를 죽였는지 말해. 적어도 증인의 이름은 밝혀야 돼, 이 고집불통. 상황은 이러했다. 교도관은 마르코가 매우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내게 말했다. 그렇게 고결한 살인자를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글을 읽지 못했지만 손에 늘 성서를 쥐고 있었다. 때때로 거꾸로 들려 있기도 했지만 그는 성서에 대고 늘 뭔가 중얼거렸다. 그래서 그는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는 목사를 그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살짝 피살자와 살인의 이유를 물어보려 했다. 마르코를 만나고 나온 목사는 눈이 동그래졌다. 마르코는 삐뚤어졌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은 순진무구하며 그의 영혼은 정의에 목말라 있다고 했다. 많은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경찰은 목사에게도 아무런 실마리도 얻지 못했다. 마르코는 말했다. 교수형에 처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의 끔찍한 범죄의 값을 치를 것입니다. 정의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반년이 흘렀다. 그러나 그에 합당하는 피살자는 찾지 못했다. 꼴이 우습게 된 경찰서장이 입을 열었다. 마르코가 진정으로 교수형을 원한다면 그가 수감된 지 3일 후에 아레넬레에서 일어난 사건을 적용시켜 거기서 한 노파가 온통 칼에 찔린 채 발견되었어. 피살자도 알 수 없고 시체도 찾지 못한 사건이 주범이 여기에 있다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야. 이제 살인자가 없는 피살자를 찾는 거야. 일을 진행시켜. 마르코는 살인을 확인받고 싶어 하니 이건 바로 그를 위한 사건이야. 그가 만약 그 노파를 죽였다고 자백하면 사건을 대체할 수 있어. 그들은 그 생각을 마르코에게 제의했다. 그렇게 하면 교수형에 처해져 이내 평화롭게 잠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르코는 한동안 망설이더니 단언했다. 안 됩니다. 내 영혼은 이미 살인죄로 저주받고 있으므로 거짓 증언이나 기만이라는 치명적인 죄를 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토록 정당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상황은 더 이상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교도소에서는 어떻게 하면 마르코를 손에서 뗄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때 교도관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가 내려왔다. 무언가를 해서 마르코가 도망치게 해. 우리는 신임을 잃은 상태라 그를 법정으로 보낼 수 없어. 게다가 그가 벌써 살인을 자백해서 석방시킬 수도 없어. 그가 사라지는지 잘 살펴보게. 그때부터 마르코를 고추나 실 따위를 사러 혼자 내보냈다. 그의 감방은
밤낮으로 활짝 열어두었다. 마르코는 하루 종일 교회와 성지로 돌아다녔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믿기지 않지만 입을 다문 채 서둘러 감방으로 돌아왔다. 8시까지는 교도소 문을 잠그지 않았다. 한 번은 일부러 일찍 문을 닫자 그는 소란을 피우며 문을 세게 두드렸다. 그들은 그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고 그를 그의 감방으로 들어가게 했다. 마침내 어느 날 저녁 교도관이 마르코를 불렀다. 성인군자 마르코, 오늘이 여기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야. 누구를 죽였는지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널 쫓아보낸다. 벌은 지옥에 가서 악마한테나 실컷 받아. 그날 밤 마르코는 감방의 창문에 목을 매달아 숨졌다. 회개하며 자살을 하면 치명적인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목사가 말한 것이다. 그는 스스로 회개하며 죽어갔다. 목사는 확실히 알지 못했으리라. 그 점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마르코의 홀령이 그 감방에 있다는 것이다. 그 감방에 들어오는 죄수는 모두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신이 범죄를 뉘우치며 회개했다. 100이면 100 모두 변했다. 물론 범죄에 따라 시간은 조금씩 달랐다. 경범죄는 하룻밤이면 충분했다. 중범죄는 2, 3일 정도 걸렸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은 3주 후면 전향했다. 가장 오래 걸린 사람들은 금고털이범, 횡령자와 같은 엄청난 돈을 훔친 사람들이었다. 그 돈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짓누른다. 적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 마르코가 죽은 날이 되면 가장 큰 효과가 있었다. 마르코가 있었던 감방을 감화원으로 개조했다. 죄수들을 그곳에 들여보내서 죄를 뉘우치고 종교적 감화를 받게 했다. 어떤 범죄자들은 경찰보다 술수가 더 뛰어나다. 그리고 경찰은 역으로 그런 사기꾼들을 이용하기도 한다. 경찰은 모든 죄수를 그 감화원에 들여보내지는 않는다. 간혹 뉘우치려고도 하지 않는 죄수들이 있었다. 중죄를 저지른 어떤 죄수들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그 감방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뇌물을 주기도 했을 것이다. 정직은 그리 흔하지 않다. 하물며 기적이야. 이것이 팔레르모 교도소의 교도관이 내게 들려준 이야기다. 그의 동료들도 사실이라고 맹세했다. 난투로 그 교도소에 들어온 브리즈라는 이름의 한 영국 선원은 그 감화원에서 나오자마자 포르모자로 떠났다고 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였다. 그가 진정한 순교사의 죽음을 맞았다는 소식을 나는 후에 들었다. 교도관들이 마르코의 감방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구원의 상태에서 자신들의 행동에 회귀할까봐 그들은 두려운 모양이었다. 하여튼 말했듯이 나는 교도관에게 좀 더 종교적인 카드놀이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가 졌을 때 얼마나 화를 내는지 여러분은 믿기지 않을 것이다. 한꺼번에 나쁜 카드가 그에게 몰리자 그는 나를 마르코의 감방에 가두었다. 배우고 말겠어! 그는 소리쳤다. 나는 누워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나에게 물었다. 어때? 구원 받았어? 푹 잤는걸? 그럼 거기로 다시 기어 들어가라고! 나는 3주 동안이나 그 감방에 있었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아무런 회개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자 교도관은 머리를 갸우뚱거리며 말했다. 당신 체코인들은 이교도임에 틀림없어.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니. 그러고는 나에게 무엇라고 악담을 퍼부었다. 그때부터 마르코의 감방은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않았다. 누가 들어가든 아무도 전향하거나 새 사람이 되지 않았다. 회개하는 사람조차 없었다. 그 감방은 아무 쓸모도 없게 되어버렸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소동을 일으켰다. 내가 무슨 방해를 했다며 야단이었다. 나는 어깨만 들썩했을 뿐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들은 사흘 동안 나를 깜깜한 방에 가두었다. 내가 그 감방을 망쳐 놓았다나? 어떠셨나요? 흠, 많이 여운이 남는데요. 이유는 범죄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아래 숨어 있는 질문 때문일 것 같은데요. 한 인간이 완전히 이해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신문 기사나 법적 증언, 소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두려움과 상처, 약함, 그리고 그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모든 순간들까지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면 말입니다. 작가 차페크는 심판이라는 개념 자체를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는 신의 심판이라면 절대적이고 냉혹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는 완전한 이해가 오히려 더 큰 처벌이 아니라 연민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불편하면서도 강렬한 이유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이런 생각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쉽게 타인을 판단하는 이유는 애초에 우리는 결코 상대의 모든 이야기를 알 수 없기 때문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마르코는 결코 무죄인 인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의 죄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차페크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 역시 여전히 인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복잡하고 상처받았으며 모순적이고 수많은 보이지 않는 힘들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그런 인간적인 시선이 작가 차페크를 특별한 작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범죄와 재판,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도 그는 끝까지 자비와 공감, 그리고 도덕적 불확실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천국에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부끄러운 행동들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로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고 상상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무섭지 않나요? 변호사도 없고 변명도 통하지 않고 그건 제 의도가 아니었어요 라는 말조차 할 수 없다면 말이죠. 그 순간엔 그냥 우주가 상황 설명 정도는 이해해 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진정한 정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인간은 너무 복잡한 존재라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